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한 외국인 노병이 75년 만에 이 땅을 다시 밟는 순간 인천공항이 조용히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노인의 가슴에 달린 작은 훈장은 이 나라의 과거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인생의 마지막에 한국을 다시 찾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현충원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고 말았을까요? 세계 최강국들이 맞붙었던 그 전쟁 속에서 한 평범한 청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잃었기에 75년이 지나서도 이 땅을 잊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 청년이 어떻게 전쟁터로 끌려왔고 어떻게 이 나라의 역사가 되었으며 왜 오늘날 대한민국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 위에 서 있는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50년 그는 미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라난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농장 일을 돕고 저녁이면 가족과 식탁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흘러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영웅도 아니었고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작은 집을 마련하고 조용히 나이 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그에게 지도책 한쪽에 적힌 낯선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그것이 그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징집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저 잠시 다녀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훈련소를 거쳐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장교는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태평양을 건너 며칠이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 위에서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그가 상상하던 어떤 세계와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집들, 그리고 피난민들로 가득한 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 전쟁의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린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전투는 그에게 너무도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포성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총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가장 가까웠던 동료를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텐트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그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낯선 땅 어딘가에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묻히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대에는 이미 여러 전투를 겪은 노병이 있었습니다. 그 노병은 말수가 적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 같았지만 이후의 전투에서 그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진짜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우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맡긴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혹독한 겨울,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어느 고지에서 그들은 방어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손은 얼어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속까지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을 막아내고 결국 그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싸움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진과 후퇴가 반복되었고 그 사이사이마다 새로운 이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죽음에 놀라지 않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잃어버린 전우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전쟁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조금씩 갉아먹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이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기쁨보다 먼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의 기억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간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기쁨보다 먼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분명 축복이어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던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감정을 숨기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우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아도 그는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고 대신 더 이를 악물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천막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 젊었지만 그 손으로 너무 많은 것을 놓아주고 너무 많은 것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이곳에 두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못한 전우들,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낸 얼굴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자신과 함께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자신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깊은 곳에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휴전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자신은 살아있고 왜 그들은 이 땅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했는지 그 질문은 누구도 대신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밤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울리고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면 여기가 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총을 내려놓았지만 전쟁은 그의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자신이 과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전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겪은 최대의 시련은 더 이상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향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끌어안고 울었고 이웃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영 속에서도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어땠는지 묻곤 했지만 그는 늘 짧은 말로만 대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그곳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농장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 이전과 비슷한 삶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되면 그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를 지켜내야 할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그것 자체가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그 보상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전쟁의 기억은 점점 더 먼 이야기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시간들이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을 다시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젊음을 보내고 친구들을 잃고 평생의 기억을 안게 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여행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별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그 땅을 밟게 될 줄은 평생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던 폐허의 땅은 이제 거대한 빌딩과 빛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진 그곳에서 그는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전쟁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전쟁을 끝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문 일정이 끝나갈 무렵 그는 기자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피로 지킨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